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아카데미 신현주 교수입니다. 이봐, 해봤어? 이 도전적인 질문처럼 아산 정주영 회장의 삶은 수많은 시련을 넘어 전설이 된 도전과 그의 깊은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1915년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가난을 숙명처럼 여겼던 인물입니다. 17세, 아버지께서 소판 돈 70원을 훔쳐 가출한 소녀는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청년이었죠. 하지만 이 청년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인이 됩니다. 이 신화가 바로 흙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좌우명처럼 정주영 회장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개척자 정신, 즉 낙관적 사고와 굳센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된다고 믿는다. 그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거북선 지폐 한 장의 기적은 유명하죠. 조선소 건설 당시 자본도 기술도 없던 상황에서 백사장 사진 한 장과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들고 영국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를 해냈습니다. 이후에는 고유 모델인 포니포니를 독자 개발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대한민국 국토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주도하여 국토의 대동맥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에서는 거센 물살을 폐유조선으로 막아내는 기상천 외환 정주영 공법을 선보였죠. 그의 아이디어는 책상이 아닌 거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그의 삶을 대변합니다. 기업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위험이 커도 과감히 도전하는 위험 감수 정신이 있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사업가는 신용이 생명이다라고 강조하며 신용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인상학적으로 총평하자면 정주영 회장은 노년의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청년기보다 중년이, 중년보다 노년의 인상이 월등히 좋았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생의 전성기가 노년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고전 상법에 따르면 하정, 즉 턱이 풍만하면 노년이 길하고 좋다는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상학에서 턱은 지각이라 불리며 대지와 재물을 품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하관은 넓고 둥글며 풍만합니다. 마의상법에서는 지각이 풍만하면 논과 땅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간척 사업과 건설업을 통해 실제 국토를 넓힌 그의 업적과 정확히 매칭됩니다. 벽돌처럼 단단하게 발달한 하관은 강력한 의지와 안정적인 말년을 상징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눈과 이마는 통찰력과 개척자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눈은 가늘고 길며 흑백이 분명하여 예리한 통찰력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마는 네모나고 반듯하며 가장자리가 풍성하여 역마의 기운이 강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할 운명임을 암시합니다. 코와 입에서는 굳은 의지와 실행력이 엿보입니다. 코는 대나무를 쪼갠 듯 반듯한 절통 형상으로 재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입은 크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며 팔자주름이 뚜렷하여 굳게 다문 입이 강인한 의지와 실천력을 상징하며 한 번 같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신용을 보여줍니다. 그의 철학은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1977년 설립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 아래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 아산병원을 설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강조했던 그는 자신이 번 재물, 즉 턱의 복을 사회로 흘려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주영 회장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자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의지의 이마와 경청의 귀, 거인의 관상을 좀 더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얼굴은 단순한 인상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궈낸 거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상정은 초년의 정신력, 중정은 중년의 의지, 그리고 하정은 말년의 기초를 나타내죠. 척박한 땅을 갈아 옥토를 만들듯
그의 관상에는 시련을 돌파하는 개척의 의지와 기회를 포착하는 실용의 정신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마 부위인 상정은 시련을 넘어서는 정신력을 상징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상정은 넓고 반듯하여 결함이 없습니다. 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초년의 고생을 단순한 결핍이 아닌 훗날 거대한 성취를 위한 정신적 자양분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마는 둥글기보다 네모난 방향을 띱니다. 이는 이상주의적인 몽상가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철저한 실무형 리더임을 상징하죠. 꽉 찬 방향의 이마는 강인한 의지와 실행력을 의미하며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현대 정신의 원천이 됩니다. 이마의 양쪽 끝부분인 변지와 살림이 꺼지지 않고 풍형, 즉 풍성하게 차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음덕에 기대지 않고 오직 본인의 개척 정신으로 자수성가하여 거대한 부를 일구어냄을 암시합니다. 변지와 살림이 풍영하면 해외 운이 따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말이 있죠. 정주영 회장의 귀는 정보를 담는 그릇과 같았습니다. 귀가 접히거나 뒤집히지 않고 윤곽이 선명한 두터운 윤곽을 가졌고 귀의 기세가 좋아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관을 가졌습니다. 좋은 귀는 세상의 소리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레이더와 같았죠. 조선소 건설, 자동차 독자 개발 등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정확한 정보와 직관으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귓불, 즉 수주는 풍요와 덕망의 상징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귓불은 살이 두툼하고 입을 향해 살짝 굽어 있습니다. 이는 재물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포용하고 챙기는 현대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거칠어 보이는 현장 경영 속에서도 사람을 중시했던 그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의 코는 대나무처럼 반듯하게 뻗은 절통비 형상입니다. 이는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과 강직한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콧망울이 둥글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 한번 들어온 재물과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하관인 턱, 즉 지각은 대지를 품은 그릇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턱은 둥글고 풍만합니다. 관상학적으로 지각이 좋으면 논과 땅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흙에서 시작해 간척 사업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그의 삶은 말년의 복과 부동산 운을 상징하는 턱의 기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지를 상징하는 턱은 그가 세운 기업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이미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영의 이마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비전을, 두터운 귀는 작은 이익이 아닌 국가적 대업을 듣는 귀였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현장 경영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꽉 찬 이마와 턱에서 나오는 튼튼한 기초 체력과 맑고 긴 봉황 안에서 나오는 예리한 통찰력이 합쳐진 결과였죠.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했던 그의 에너지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신체적 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관상은 시련을 견디는 방패이자 기회를 포착하는 안테나였습니다. 흙의 마음으로 심고 강철의 의지로 거두며 인내와 총명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신념의 눈빛과 재물을 지키는 눈썹을 통해 거인의 관상에 숨겨진 현대의 운명을 대한민국 창업주의 관상학적 분석, 즉 거인의 해부학적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관상학적 특징 비교를 보면 재벌가의 창업주는 일반인에 비해 눈의 길이가 길고 전태궁, 즉 눈꺼풀의 넓이가 넓으며 귀의 크기도 더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대지를 개척할 운명이 얼굴에 쓰여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정주영 회장의 눈은 가늘고 길게 뻗은 세 장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둥글고 큰 눈이 감정을 드러낸다면 가늘고 긴 눈은 감정을 숨기고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이는 거친 현장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는 리더의 눈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맑고 검은 자위와 흰 자위의 경계가 뚜렷한 점칠의 형태로 넘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그의 전설적인 어록은 무모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갯벌을 볼 때 조선소를 보았고 고철을 볼 때 자동차 산업을 보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긴 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보는 레이더와 같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정중동의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였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는 눈에서 강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이 강렬한 안광이 불가능해 보이던 경부고속도로와 사막의 항만을 건설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눈썹이 눈의 길이보다 길게 뻗어 있는 것을 과목이라 합니다. 이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주변 사람을 아우르는 덕망을 상징합니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그의 철학처럼 풍족한 부는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주영 회장의 눈썹은 털이 거칠지 않고 맑으며 눈썹 사이인 명궁이 넓어 청수한 기품을 보여줍니다. 이는 넓은 마음과 트인 운을 의미하며 거친 건설 현장과 흙먼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맑은 정신은 바로 이 눈썹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인 전태궁이 넓고 두툼합니다. 관상학적으로 이곳은 부동산과 유산을 상징하는데 이 넓은 전태궁은 그가 서산 간척지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거대한 땅을 다스리고 건설 현장을 지휘할 운명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눈과 눈썹, 코로 이어지는 얼굴의 중간 부분인 중정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인생의 허리인 30에서 40대 중년기의 현대그룹의 폭발적인 성장기는 그의 관상학적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30대에는 현대건설을 설립했고 40대에는 전후 복구 사업을, 50대에는 자동차와 고속도로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하관, 즉 턱은 풍성하고 둥글어 지각이 풍만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말년의 복과 거대한 땅을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예리한 눈이 포착한 기회를, 이 묵직하고 강인한 턱이 굳건히 지탱하여 기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관상은 그 자체가 현대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지도였습니다. 그의 눈은 미래를 보는 해안과 신념, 눈썹은 사람을 아우르는 덕망과 인복, 그리고 전태궁과 턱은 대지를 개척하고 지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파이어니어 스피럿.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힘, 이것이 바로 아산 정주영 회장의 개척자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아산 정주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서 거대 기업을 일궈낸 불도저의 힘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적 지도와 경영 철학을 해부하며 현대의 기백, 그 원천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얼굴은 단순한 생물학적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의 위대한 설계도입니다. 핵심적으로 코는 타협하지 않는 직진 본능과 재물의 원천을, 광대뼈는 거대 조직을 지탱하는 리더십의 산맥을, 그리고 눈과 하관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과 말년의 안정을 담은 기반을 의미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코는 콧대가 휘지 않고 대나무를 쪼갠 듯 반듯하게 뻗어내린 절통의 형상입니다. 이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불도저 정신을 상징하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을 뚫고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강력한 추진력은 바로 이 곧은 콧대에서 발현된 기질입니다. 코끝인 준두는 둥글고 풍요하며 힘있게 뻗어내려와 재물을 벌어들이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비공은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내실 있게 모인다는 징표입니다. 이는 현대그룹이 외형적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경영으로 기업의 부를 단단히 축적했던 재무적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콧방울인 난대와 정의가 두툼하고 힘이 있어 재물을 담을 그릇 자체가 큼을 상징합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막대한 자본과 현금 흐름이 필요한 중공업 분야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그릇의 크기 덕분입니다. 콧방울이 두툼하면 창고가 가득 찬다는 고전상법의 해석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관상학적 원리인 코가 길면 수명이 길고 코끝이 둥글면 의식이 풍족하다는 말처럼 정주영 회장은 긴 코와 함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80대 고령까지도 소떼 방북을 주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긴 코는 단순한 수명을 넘어 기업의 생명력을 길게 이어가는 창업주의 강인한 바이탈리티를 증명합니다. 양쪽 광대뼈, 즉 관골은 코인 리더를 향해 적당히 솟아올라 서로 조응하며 보좌의 산맥을 이룹니다. 이는 리더가 고립되지 않도록 받쳐주는 참모와 조직의 힘이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현대맨으로 불리는 임직원들의 강력한 단결력과 충성심은 정주영 회장의 튼튼한 광대뼈에서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반듯한 코에서 나오는 비전과 추진력, 그리고 든든한 광대뼈로 상징되는 실행 조직의 완벽한 균형은 실행력의 원천이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 그림 한 장으로 영국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조선소를 지었던 신화는 리더의 배짱과 이를 믿고 따른 조직의 힘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은 바로 이 완벽한 안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눈은 가늘고 길며 흑백이 분명하고 정기가 서려 있는 봉황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이봐, 해봤어?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가능성을 꿰뚫어본 그의 해안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보는 예리한 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관상은 화려함보다는 웅장하고 실속 있는 실용적 형태를 띠며 허례허식을 배격했습니다. 쌀가게 배달원 시절부터 쌓아온 신용은 훗날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신용이다라는 그의 철학처럼 그의 얼굴은 신뢰를 주는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얼굴은 현대그룹의 역사 그 자체이자 개척자의 지도였습니다. 코는 멈추지 않는 불도저 추진력을, 턱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반을, 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을, 그리고 광대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조직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봐, 해봤어? 관상은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완성한 것은 결국 행동이었습니다. 타고난 기골에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더해져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향했던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얼굴은 대지를 품고 성취의 통로를 열어간 개척자의 관상입니다. 관상은 미신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치열한 역사의 지도라는 그의 정신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얼굴을 상정, 중정, 하정의 3정으로 나눌 때 하정은 말년의 운을 상징하며 인생의 결실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마의상법의 가르침처럼 지각턱이 풍만하면 논과 땅이 많아지고 노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턱은 단순히 얼굴의 일부가 아니라 리더가 지탱해야 할 조직의 무게와 말년에 거두어 들릴 성취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턱은 매우 넓고 둥글며 살집이 풍성하여 벽돌처럼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광활한 대지와 부동산 운이 최상임을 암시하는 상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무거운 중공업을 지탱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 즉 리더십의 기반을 보여주며 이는 말년운, 자손운, 그리고 국토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입은 출납관으로서 긍정의 기운과 결단의 인매를 보여줍니다. 입이 크고 입술 라인이 뚜렷하여 맺고 끊음이 확실한 것은 거대한 기업을 경영할 식록, 즉 능력을 의미합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앙월의 형상은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이봐, 해봤어? 라고 묻는 특유의 낙관주의와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붉고 두터운 입술은 넘치는 에너지와 강인한 생활력을 상징합니다. 콧방울 옆에서 입가를 넓게 감싸 안으며 내려오는 주름인 법령은 만인을 호령하는 지도자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이끌며 법령이 뚜렷하고 넓을수록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말년의 권위가 확고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의 법령은 입을 넓게 감싸 안아 거대한 조직인 현대를 포용하고 통솔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드러냅니다. 관상학에서 예견한 그의 화려한 말년운은 실제 역사적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서산 간척지 사업을 통한 국토 확장,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주도를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 그리고 소떼 방북과 금강산 개발을 통한 민족의 화해까지. 그의 젊은 시절 고생은 거대한 학관, 즉 말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정주영 회장은 대기만성의 표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스러운 인상에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더 원만하고 풍성한 복의 형상으로 진화했죠. 이는 관상은 변한다는 심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뼈와 근육을 움직여 빈자의 얼굴을 거부의 얼굴로 조각했습니다. 그의 관상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균형 잡힌 이마와 맑은 눈으로 상징되는 귀격, 즉 지혜와 관리의 선비상이었다면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압도적으로 발달한 하관과 흙과 땀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격, 즉 실천과 추진력의 투사상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머리로 관리했다면 정주영 회장은 온몸으로 부딪혀 이루어냈습니다. 인상경영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와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대 정신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태도의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내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산 정주영 회장의 넓은 턱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굳건히 떠받친 단단한 반석이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라. 이 말처럼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영원한 반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